뉴스가 나왔어요. 자, 믿거나 말거나 8월 소비자 물가가 마이너스가 나왔는데 이게 사상 첫 마이너스예요. CPI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월 단위 YOY 먼슬리지만 물론 월 기준으로 전년도 동월 대비죠. 연 전체가 아니라 월 기준으로 사상 첫 마이너스가 났어요. 이게 뭐 디플레이션 공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디플레이션이라는 거는 물가도 내려가는데 경기도 안 좋은 거를 보통 디플레이션이라고요. 2019년 9월 지난달 얘기입니다. 한국은행 얘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한국은행에 일단 우리 훌륭하신 부총재님과 기재부 차관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왜 마이너스입니까? 그럼 얘기를 합니다. 항상 나온 얘기가 있어요. 수요 측 물가 압력이 낮긴 한데 주요 원인은 뭐다? 공급 측 요인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항상 비슷합니다. 수요가 그래 안 좋은 건 맞는데 대부분 공급적 요인이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공급 요인이라는 건 대부분 일시적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작년 요맘때 물가가 높았기 때문에 기저효과 옛날 1년 전 대비해서 지금이 일시적으로 마이너스 간 거다. 농산물 가격이나 뭐 이런 게 유가가 잠깐 내려갔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영향을 준 거는 맞죠.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 보시면 그러면 일시적이 아닌 거, 일시적인 걸 빼면은 물가 상승률이 1% 중반이었다. 뭐 이것저것 다 빼면은 0.92% 정도 됐다. 수요가 견실하다. 차관님이 말씀하셨는데 물가 상승률이 1%가 수요가 견실하다고 뭐 그게 1%라고 해도 그렇게 견실한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차관님은 뭐 견실하다고 하시니까 우리 부총재님은 보시면은 왜 물가가 내려갔냐? 온라인 유통의 확산, IT 기술 보급 등으로 구조적 요인에 주목해야 된다. 경기와 인플레이션 관계가 종전보다 약화됐다. 즉 경기가 좋더라도 저물가, 인플레이션이 낮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잠깐만, 근데 뭐 경기와 인플레이션 관계가 약화됐어. 그래. 근데 IT 기술 보급으로 인플레이션이 내려갔다는 건 뭘까? 이게 뭐냐면은 이거죠. 그 이름도 유명한 아마존 이펙트입니다. 한마디로 아마존 같은 회사들이 자꾸 등장을 해서 IT 회사들이 등장을 해서 물건을 싸게 판다 이거예요. 싸게 파니까 물가가 내려간다. 이 아마존 효과가 우리나라에도 이거는 미국 일이라 그래도 몇 번 들어봤는데 우리나라에도 아마존 효과가 있어서 아마존 효과가 무서워서 물가가 내려갔다. 물론 효과가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 물가가 내려가는 건 좋은 거잖아. 그래서 좋다는 건가? 하여튼 그래서 고민이시랍니다. 싸게 팔아서 물가가 내려가서 한국은행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신문을 좀 봤어요.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마존 효과에 대해서. 한국은행입니다. 아마존 효과에 민간 소비가 늘고 있는데도 물가가 내려가. 왜냐하면은 아마존 우리나라에 없잖아. 쿠팡 효과라고 해야 되나? 잠깐만 어디 효과라고 해야 되지? 이마트 효과?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0.2%포인트 정도 얘네가 인플레이션을 내렸다. 그럴 수 있어요. 0.2%. 자, 그럼 아마존 효과의 대표적인 나라 미국입니다. 아마존 효과 자체가 나온 나라가 미국인데 소비자 물가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사실상 별 변동이 없어요. 그냥 뭐 이러고 있죠. 2%에서. 우리나라는 여기 아마존의 원조죠. 우리나라는 뭔가 느낌이 방향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얘네는 이렇게 있고 우리는 아닌가 이거? 이게 일시적 공급 효과나 뭐 물론 아마존 뭐 쿠팡 효과가 좀 있긴 하겠지만 느낌상 이게 이거 같은데? 아닌가? 느낌상 좀 내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이런 좀 불충한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면은 저게 만약에 저렇게 내려가는 거 디플레이션 실제 경기까지 안 좋아지면 디플레이션으로 가는 건데 뭐 아직까지 뭐 성장률이 2% 근처는 되니까 디플레이션은 뭐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급격한 침체가 오는 건 아닌 것 같고 일시적인 공급 요인이니까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제 올라갈 수 있다. 한 1%에서 2% 정도는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데 가계와 기업의 수요가 부족하다 인정하십니다. 하는 데서도 인정하지만 일단은 농축산물과 소비제품 가격 등 일시적인 것 때문에 되고 그 다음에 공공요금을 억제하는 정책이 또 다른 원인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정부가 공공요금을 못 오르게 억제하고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써야 되는 의료보험 같은 거를 많이 지원해줘서 병원 싸게 가고 지하철 싸게 타고 택시를 싸게 타기 때문에 요금이 안 올라서 물가가 안 올랐다는 말이거든요. 그건 잘한 거잖아, 그 정부가. 정부가 안 해서 물가가 그것 때문에 오르면 안 되지. 딴 걸로 물가가 올라야지. 그거 올려서 물가가 올리면 안 되잖아. 이건 잘한 거잖아. 공공요금 억제 정책은. 이건 잘하신 거고. 이것 때문에 조금 내려가는 거는 뭐 그 정도는 이해를 해줄 텐데. 예전에도 공공요금 억제 정책을 했을 텐데 예전에 비해서 방향이 이렇다는 거는 뭐 기본적으로 다른 좀 이유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라는 대단히 불충스러운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럼 조금 더 봅시다. 이번 달 정년 동월비 물가를 보면은 실제로 신선식품 지수라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됐어요. 물론 주요 원인이 이것 때문이에요. 이번 달만 따지면 전체 방향이 이렇게 된 거는 이것 때문이 아니고 이번 달만 따지면 신선식품이
많이 드십시오, 여러분. 많이 드세요. 이게 신선식품, 뭐 신선한 식품들 좀 많이 먹어서 가격을 좀 올려드려야 되지 않을까. 진짜 많이 빠졌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항상 또 비교한 데가 있잖아요. 컨닝을 해봐야지. 저 옆나라 있잖아. 저 옆나라 인플레이션입니다. 2010년부터 뭐 그냥 이래요. 물론 저 옆나라는 거의 0에서 움직입니다. 절대 수준 자체가 낮아요. 저 옆나라는 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압도적인 선진국이잖아요. 저물가에 대해서는 거의 전 세계 1위의 선진국이기 때문에 저물가 선진국과 이 고령화 선진국 일본 같은 경우는 이 2010년 초반에만 해도 마이너스였어요. 근데 그거 2010년 초반 넘긴 다음부터는 플러스로 가고 있어요. 왔다 갔다 하고 있긴 한데 여기가 0이거든요. 옛날에 0에서 왔다 갔다가 요즘에 좀 올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방향 자체가 어쨌건 옆으로 가고 있어. 우리나라는 2010년 초반에만 해도 물가가 2에서 4%인 게 너무 당연했다고. 근데 이게 깨진 다음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뭔가 느낌이 이렇게 아래로 우리도 좀 이렇게 되는 게 좀 위에처럼 가야 되는데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 물론 위에는 이제 양적 완화를 하고 있죠. 양적 완화를 하는 이유가 있는데, 자,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우리나라의 이런 문제가 이제 어떤 성장률에서부터 정말 믿기지 않는 숫자가 딱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저물가고 물가가 마이너스 나는 거. 또 하나가 있어요. 진짜 이게 믿기지 않는 숫자. 그게 뭡니까? 그쵸? 출생률 0.98이잖아요. 이게 감이 없으신 것 같은데 이게 통계청 자료거든요.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몇 명이 줄었는지 아세요? 3만 명이 줄었어요. 아니 10년 전 대비가 아니라 작년 대비 3만 명이 출생을 안 해요. 3만 명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냐면은 전체 출생할 수가 32만 명인데 1년 만에 10%가 없었어요. 30명이 한 반이었다면 1년 만에 27명으로 바뀌었어요. 와, 1년에 마이너스 8.6%의 숫자로 베이비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와, 이걸 여러분들 약간 흥미가 있으신 것 같아서 재미로 약간 보여드리면 엄마 평균 출산 연령이 33세입니다, 요즘에. 첫째 낳는 시기가 요 2018년, 불과 10년 전만 해도 29세였거든요. 10년 후에는 32세가 됐어요. 이제 평균적으로 32살보다 어렸을 때 애를 낳으면은 31살이나 30살에 애를 낳으면은 일찍 낳는 거예요. 평균이 32세입니다. 또 하나 엄청 크게 증가한 게 있어요. 이것까지는 또 잘 신경 안 쓰시던데 사망자 수도 최강입니다. 역대 최대 30만 명이 사망을 하고 있어. 근데 아까 전에 아기가 몇 명이었죠? 한 30만 정도 됐죠. 31만인가 32만인가 그렇잖아요. 드디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몇 번 나왔던 얘기인데 출생아 수와 사망자 수가 드디어 2019년에는 만날 걸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만나야 할 시간. 우리나라 역사상 거의 최초가 아닐까. 전쟁 빼고는. 올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거의.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올해 아니면 내년. 미팅을 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 인구가 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줄어드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남아 선호 현상 뭐 어쩌고 하시길래 제가 정말 살펴봤는데 그딴 거 없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 왜 없냐?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첫째와 둘째와는 자연이죠. 대구는 자연 성비인데 셋째는 남자가 높았거든요. 10년 전에. 셋째는 남자애 낳으려고 하는 거니까 나눠서 뭐. 이제는 18년이군요. 그딴 거 없습니다. 셋째도 자연 성비예요. 남아 선호 현상 그딴 거 없습니다. 넷째는 조사를 안 해봤는데 요즘 넷째가 없으니까 이제는 똑같아요. 첫째나 둘째나 셋째나 그냥 다 아기를 낳을 수 있으니까 낳는 거고 못 낳으니까 못 낳는 거고 남자를 위해서 낳는 경우는 거의 없다. 출산율 낮은 거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봅시다. 물론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미국은 굳이 얘기를 드릴 필요도 없는데 물론 최근에는 이렇게 내려가긴 했는데 무려 1975년하고 값이 비슷해요. 그냥 이렇게 된 거죠. 물론 여기서 이제 얘네도 더 뚫고 내려가면은 뭐 한 1명 근처로 가면 모르겠는데 아직은 뭐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형 미국은 세계 최고 국가니까 그렇지. 굳이 거기랑 비교하면 그게 됩니까? 자, 프랑스 봅시다. 1990년대보다 올라갔어요. 이민자가 많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이민자가 많으니까. 일본을 볼게요. 야, 일본 이민 안 받잖아. 일본 이민 안 받겠지? 일본 이민 많이 받나? 아닐 거 아니에요. 내려가다가 2005년부터 올라가고 있어. 1.43이에요. 우리는 몇이라고? 믿거나 말거나 0.98. 제가 이걸 보면서 잠깐 그 생각은 했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우리가 일본보다 한 10년 15년 항상 뒤지다며. 그럼 설마 혹시 진짜 망상으로 혹시 우리가 여기 왔나? 우리는 이렇게 되고 있잖아. 이렇게 우리가 근데 그 그래프를 10년 정도 이쪽으로 이렇게 밀어보면은 우리도 이건가 생각을 하는데 뭐 거의 뭐 망상이고. 일본은 올라가고 우리는 빠지고. 길게 보면 이렇게 일본 올라가는 구간에서 우리는 형편없이 빠졌죠. 이게 2000 초반부터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일본 애들은 그러면은 저때 뭘 했냐? 왜 저기 올라가요? 그랬더니 얘기하는 게 출산율 1.57명이 쇼크를 겪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대응을 시작해서 올라갔대. 제가 몇 개 찾아봤거든. 논문 너무 많어.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 아저씨분들의 의견이 너무 많아서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뭐가 정답이라 얘기하기 힘든데 하여튼 출산율 1.57 쇼크를 겪고 올라갔대. 전 그걸 보면서 쇼크를 받았어요. 1.57이 쇼크인가? 그쵸? 여러분들도 그 생각을 하잖아. 1.57이 쇼크였구나. 나 저걸 보면서 그게 쇼크였어.
아, 그게 일명의 쇼크가 아니라 1.57이, 아, 나 그래서 쇼크 받았어. 야, 우리는 1.57 된 지는 한 30년 됐는데? 90년대부터 내려갔어. 여기서부터 이미 1.57 아래잖아. 한 30년 동안 쇼크 상태에 빠져 있는 건데, 우리도 사실은 00년 초반까지는 그렇게 걱정을 안 했던 게, 모이는 줄 알았죠? 여기 1.3 정도, 1.4 정도가 선진국이 모이는 라인이니까, 우리도 이쯤에서 모이는 줄 알았는데, 모이기는 개뿔, 우리를 우습게 보지 말라 하고, 뚫고 내려가기 시작해서 지금 여기서 쇼크를 받는 거 아니야? 근데 얘네들은 여기서 쇼크를 받았다는 거잖아, 여기서. 나 1.57 뭐 정도 내려가도 한 1.23에서 다 선진국이면 만나는 거 아니야? 우리도 선진국으로 가는 건데, 그 정도 숫자는 해줘야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선진국의 뺨때기를 때리면서 1을 아래를 깰지를 몰랐기 때문에, 야, 얘네는 대응을 저렇게 했다. 그러면서, 아. 결국 이거 뭐예요? 제 생각에는 2010년부터 우리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딴 건 다 모르겠는데 출산율 제고 정책, 출산율을 위로 올리는 뭐 정책이건 나라건 너와 나건 뭐 우리 모두건은 출산율에 관련해서는 제 결론은 하나입니다. 그냥 이거. 뭐 너건 나건 정부건 기업이건 가정이건 뭐건 출산율에서는 그냥 이거예요. 이건 변명의 여지가 있나 싶습니다. 0.97이래. 실패한 거지. 물론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형, 제가 진짜 공부 열심히 했는데 100점 만점에 한 32점 나왔네요. 아, 나 진짜 열심히 했는데 책 다 외웠는데 문제가 거지같이 나와서 32점밖에 못 맞았고, 아, 이거 문제가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거를 실패라고 부르는 겁니다. 열심히 했지. 열심히 해서 네가 32점 맞았으면 자식아, 그거는 열심히 했지만 그건 실패지. 야, 이거 커트라인이 한 50점은 맞아야 이거 운전면허 시험 32점 맞아놓고 공부 열심히 했다고 나씨 이거 너 운전면허 시험 실패한 거지. 50점 정도 맞아야 면허 주는데 라이센스 못 받았잖아. 이거 뭐 어떡할 거야 이거. 뭘 물론 열심히 안 했다는 건 아니야. 열심히 안 했다는 건 아니라 60점입니다. 커트라인 죄송합니다. 60점 맞아야 되고 32점 맞으면 뭔가 열심히 아무리 많이 했다 그래도 결론적으로 실패. 딴 건 몰라도 출산 정책에 한해서는 2000년 이후로는 그냥 실패했다고. 뭐 어떤 정권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 출산 대책이 있었냐고요? 있었죠. 돈 많이 쓰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출산 정책에 대해서 13년간 153조를 넣었다 그랬고 작년에 24조인데 또 뭐가 더 있었나 보죠. 내년에는 30조 원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 무슨 2000년대부터 정권 바뀌고 뭐 나발이고 떠나서 그냥 올라갔어요. 계속 항상 뭐 민주당이건 뭐 한나라건 자한당이건 뭐 어디건 다 출산 정책에서는 돈을 많이 썼죠. 돈을 어디에 썼냐? 맞춤형 보육에 썼다. 이게 뭐냐면은 유치원 그 애기 있으면은 몇만 원 지원해주고 그래요. 몇십만 원 지원해주고 뭐 그런 게 있는데 물론 이렇게 변명할 수는 있죠. 출산율이 없었으면 0.73명까지 떨어졌을 거다.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공부를 안 했으면은 20점 받은 거 공부해서 32점 받은 거잖아요. 근데 커트라인이 60점인데 뭐야 이거. 공부 안 했으면 20점 받는 건데 32점 받았으니까 잘했다고 할 수는 없잖아. 물론 이 교수님은 이제 뒤에는 다른 얘기를 해요. 이제 유배우 출산율 말고 무배우 혼인율을 좀 뭐 배우자가 없을 때도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목표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앞에 이제 저런 내용이 나온 건데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그러면은 이걸 왜 자꾸 출산율이 형 갑자기 전문가에다 출산율을 왜 얘기해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갑자기 문제가 되는 게 출산율이 저출산이 되더라도 나라에 크게 문제가 없을 수 있었어요. 왜 했을까? 옛날에는 저출산율 2000년대 초반에도 벌써 저출산 들어갔잖아. 1.5 아래로 내려갔거든? 그래도 별로 문제가 없을 수 있었어. 근데 요즘에 왜 갑자기 문제가 되겠니? 간단합니다. 우리나라는 옛날에 아니 지금도 뭐였어요? 수출 위주 국가, 수출 주도 국가 이런 말 많이 하잖아. 옛날에는 수출 주도 국가가 성장률이 좋았습니다. 2000년 또 많이 나오지만은 또만 전에는 그 금융위기 전에는 수출 주도국 성장률이 내수 주도국보다 좋았어요. 왜냐하면은 전 세계 교육량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올라가는 게 일반적인 나라 GDP 성장률보다 높았기 때문에 여기 수출 주도국의 MS가 그러니까 마켓시어가 높은 데들은 저게 올라가면서 나라를 끌어주기 때문에 그 뭐 애들이 좀 출산율 적게 나서 내수가 안 좋고 소비가 안 좋아도 상관이 있긴 하지만 지금처럼 크게 중요하지 않았던 게 이게 해줬으니까 수출이 끌어줬기 때문에 이게 좀 안 좋더라도 별 문제가 없었는데 그럼 형 앞으로도 수출이 끌어주면 되지 않네. 그게 금융위기 이후에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해요. 리만이 계속 나오는 게 리만 사태가 단순하게 회사가 망하고 전 세계 경제가 어려웠다가 회복한 사건이 아니에요. 리만 사건을 전후로 사회의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수출에서는 무슨 패러다임이 바뀌었냐? 이제는 수출이 끌어줘서 나라가 성장하는 나라들이 리만 이후로는 굉장히 고초를 겪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일단 그 왜 어려워졌어요? 첫 번째 이유는 당연하죠. 저 때 이후로 전 세계가 저성장에 들어가잖아요. 성장률이 이게 저성장이라는 게 가능하구나. 저성장 저금리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성장률이 내려가거든. 성장률이 내려가니까 당연히 세계 무역량 증가율이 1%대로 내려가.
이때 이후로는 더 내려갔어요. 그냥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무역량 증가율이 옛날처럼 5% 이상으로 세계 무역이 쫙쫙 좋을 때는 우리나라 수출 위도 국가니까 외를 좀 적게 나건 나라가 좀 뭐 내수가 안 좋건 상관없이 이거 타고 올라갔거든요. 근데 빨간 게 이렇게 되고 있어. 야, 그럼 우리 성장 어디서 해? 이게 올라가야 이거 타고 가는 거 아니야? 근데 옆으로 기어. 잠깐만. 평균 6%가 나였는데 이제 2013년까지 2.6%, 지금은 1%를 줘. 야, 그러면 이 시장 전체가, 무역시장 전체가 늘지 않으면은 우리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무역 비중을, 우리의 MS를 더 올려야 되는데 그게 쉬울까? 이거 올리면 되지 않나요? 아, 당연히 국영수 잘하면 되지. 전 세계 무역 증가율이 뭐 이렇게 옆으로 별로 오르지도 않는데 우리가 전 세계에서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올려서 우리 경제를 하면 좋지 않나요? 하면 되지. 교과서 위주로 하세요. 교과서 위주로.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어렵잖아요. 그거 올리는 게 쉬우면 그냥 그걸로 하시면 됩니다. 그냥 우리나라가 뭐 세계 무역의 한 30%까지 가겠다. 뭐 그럼 하면 되는데 교과서 위주로 안 되잖아. 옛날에는 그렇게 안 해도 평타만 쳐도 이게 올라가니까 됐는데 이게 안 되니까 갑자기 성장을 어디서 해야 되는지 방향이 없어졌어요. 방향이. 이게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이게. 게다가 저게 안 올라가는 또 이유는 이 금융위기 온 다음에 주요국들이 방향을 바꿨죠. 뭘로 바꿨어요? 자체 내부에서 하자. 우리도 저성장인데 지금 남한테 맡기게 생겼어? 옛날에는 뭐 소프트웨어 같은 거 많이 이렇게 한 다음에 하청 주고 그랬어요. 여기서 니들 만들어와, 니들 만들어, 우리 꿀만 빨게 이랬는데 정치인들이 보니까 야, 꿀 그 정도 빨면 안 되지. 바닥까지 박박 긁어라. 얘들아 니들 위에 뜬 거 그 숭늉만 마시지 말고 아래 누룽지까지 빡빡 긁어라 해서 기업들 들어오라 그러잖아요. 자체 생산해라 이 자식들아. 니들 그거 맛있는 것만 먹지 말고 지금 나라가 어렵다, 우리 저성장이야, 그 정도 안 돼, 빡빡 긁어라 얘들아. 그러니까 당연히 글로벌 무역 뭐 그런 볼륨 같은 거 줄고 자기네 나라에서 하자는 거잖아. 니네 이득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나라 전체 돈도 벌어야 돼, 빡빡 긁어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대규모 산업 같은 경우에는 또 너도 나도 저성장이니까 너도 나도 어떻게 성장률 높이는 거 이런 거밖에 없네. 뛰어드니까 경쟁률은 더 어려워져. 단가는 내려가, 수출 주조국은 더 어려운데 전체 교육량은 내려가, 프라이스도 내려가고 큐도 내려가고 피 곱하기 큐가 어려워지지. 당연히 보호무역도 있고. 게다가 요즘에 또 더 걱정도 있어요. 그나마 저것도 어려운데 만에 하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미국과 중국이 서로 쎄쎄쎄 하다가 정말 본격적인 탈세계화, 이거 뭐야 블록화 이런 거 하다 그러면 세계 교육량은 더 줄을 거 아니야. 야, 그럼 우리 성장은 어디서 해? 그동안 성장은 수출이 다 저렇게 끌어줬는데 이제 성장은 어디서 하나, 이런 걱정을 하고 이제 고개를 돌리는 거죠. 2000년대 초반에는 걱정을 안 하는 걱정을 하는 겁니다. 무슨 걱정을 해? 잠깐만, 수출 주도형이 이제 성장을 그렇게 많이 못 끌어주면은 이거 보시면 그거죠. 1976, 99년도에는 요 연안 하늘색이 GDP고 짙은 하늘색이 수출이었어요. 거의 수출이 2배를 끌어줬죠. 2000년대 전까지는 GDP가 8.8% 올 때 수출은 17% 늘었어. 4.4% 늘을 때 10%가 늘었어요. 2000년대 13년대까지만 해도 수출이 많이 끌어졌다고, GDP 성장에. 근데 이제는 GDP가 2014년 18년 사이에 3% 올랐는데 수출은 2%밖에 안 올랐어. 이제는 마이너스예요. 2014년 이후로는 우리가 성장하는데 수출이 뒤를 잡고 있어요. 더 못 성장하게. 얘네가 3%를 성장해야 평타 친 거잖아. 3%도 못하니까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를 주고 있어요. 이게 옛날과 그 이전과 이유가 그렇게 달라지고 저출산, 저성장, 저소비, 이런 저금리가 문제가 되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에 얘가 해줄 때는 그렇게 뭐 저성장, 저출산 좀 해도 괜찮지. 이게 안 해주니까 이제서야 고개를 돌리는데 뭐에 돌려요? 당연히 야, 잠깐만 우리나라 보자. 우리나라 수출이 못 끌어주면 뭐가 끌어줘야 되나 보니까 딴 나라에 비해서 왜 못하지? 고개를 들어보니까 딴 선진국에 비해서 못한 게 민간 소비거든? 유명하잖아. 우리나라 수출이니까 내수가 안 좋잖아. 내수가 크지 않잖아. 민간 소비가 해주지 못해. 이걸 올려야겠네. 야, 그래, 민간 소비, 민간 내수 진작을 해보자. 고개를 들어 위를 보니 민간 소비가 있대더라 하고 고개를 들었는데 뭐가 있는 거예요? 저거를 진작하려고 보니까 뭐가 문제가 돼요? 뭐가 문제가 되기? 지금 민간 소비가 진작이 되겠어요? 아니, 지금 민간 소비가 진작이 되겠니? 여기서 0.98의 두 개가 지금 만나서 뭐 사망자와 출생자가 만나 골든 크로스가 되네 안 되네 얘기를 하는데 이제서 내수 뭐 어쩌고 하고 고개를 들어 소비를 올려야 되나 보니까 이게 진작이 되겠냐? 진작이 될 리가 없죠. 될 리가. 인구가 뭐 지금 뭐 줄어서 나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게다가 이거는 애기 한 명이 없는 거는 민간 소비에서 몇 번 얘기 드렸지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잖아요. 집에 애기가 있냐 없냐는 거의 소비가 제 개인적인 느낌엔 2배는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와이프만 있으면 돈 안 써요. 애기들이 돈을, 죄송합니다. 험한 말 나올 뻔. 돈을 다 쓰잖아. 애기가 있어야 교육도 시키고, 애기가 있어야 좋은 데도 가고, 뭐 좋은 거 먹고, 뭐 좋은 거 하고, 좋은 거 보고 하는 거지. 나와 뭐 그녀만 있으면은 라면 먹어도 그냥 되잖아. 뭐 했어? 맨날 회사 밥 먹고 들어와서 잠이나 자지. 애가 있어야 돈을 쓰는데 0.98에 뭐가 내수가 되겠어요. 그 어떤 걸 하더라도. 가장 기본 이게 받쳐주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지. 이게 이런데 뭐 내수, 그러고 보니까 이제 끌어줄 게 없는 거. 수출이 안 되는데 내수 소비도 없고 맨날 정부 지출이래. 맨날. 정부 지출, 뭐 정부 지출. 아우, 진짜 투자, 기업 투자 좀 할 게 뭐 있어요. 성장률이 내려가는데.
자, 그러니까 요즘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문제가 안 되다가 이거잖아요. 결국에는 저출산을 하니까 수요가 부족해. 그럼 당연히 수요가 부족하니까 저물가가 오겠죠. 공급도 물론 일시적인 공급 충격이 있긴 한데 궁극적으로는 수요가 부족하니까 저물가가 오겠지. 저물가가 오는데 수출이 안 돼요. 요즘에 보니까 금융위기 이후와 전과 수출이 산업이 달라지면서 전 세계 교역량도 줄고 수출이 점점점 압박을 받으니까 내수가 해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데 되겠니? 그러니까 당연히 저성장으로 내려가겠다. 쭉쭉 내려가는데 그러면은 뭐 기업을 어떻게 투자시켜서 투자하겠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투자는 점점 이렇게 돼요. 그러면 남은 건 정부밖에 없잖아. 정부가 돈을 근데 어디까지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건 일시적인 효과긴 한데 요즘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 거고 얘기들이 막 나오는 거고 요거는 그 결과는 아니에요. 그 결과는 아니고 요즘에 미국과 중국이 저렇게 되고 한국과 일본이 열심히 싸우면서 우리나라가 최근에 안 좋아지고 있는데 이건 일시적인 경기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도 우리나라 수출과 내수가 받쳐줘서 이렇게 됐다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 어쨌건 이런 게 있는 거니까요. 어디나 이런 굴곡은 있는 거니까 현재는 이렇게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다시 올라가려면은 그런 기조를 찾아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동행지수 통계청 자료입니다. 통계청이 내는 가장 대표적인 우리나라 산업생산 지표인데 동행지수 현재 경기를 나타내주는 게 빨간색이고 미래에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주는 게 선행지수예요. 둘 다 어떻게 되고 있어요? 2017년 7월 이후로 계속 내려요. 당연히 수출이 아까 그런 이유로 별로 좋지가 않고 반도체도 요즘도 안 좋은 데다가 블록화 이런 걸로 싸우면서 수출이 더 압박을 겪는 데다가 내수는 지금 답이 없어요. 자, 그러면은 전 개인적으로 이게 진짜 개인적인 내용인데 저는 저거를 그럼 올리려면 우리나라 수출이 물론 올라가면 되겠지. 우리나라 세계 교육력이 회복되고 교육량 중에 우리의 비중을 확대하면은 국영수 잘하고 교과서 이후로 하면 됩니다. 자, 교과서 이후로 하면 되니까 충분히 점수가 높을 수 있는데 수출이 올라가주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못 올라가주면은 우리나라 그럼 뭐 소비라도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일본이나 미국처럼 개인 소비라도 올려서 내수를 좀 활성화시켜야겠는데 내수를 활성화시키려면 아까 전에 우리나라가 결정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너와 나의 실패잖아 이건. 애기 출산율 줄은 거. 이거를 성공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성공으로. 지금까지는 출산율이 내려갔더라도 뭐 이건 지금까지고 앞으로는 좀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출산율이 내려가고 있었지만 0.98 찍고 아까 일본에서 봤지만 일본도 어느 순간에 올라갔잖아요. 한 10년 15년 전에. 그럼 우리도 일본을 10년 15년 전에 따라간다고 치면은 우리도 한 요쯤에 왔다가 이제 출산율 같은 걸 이렇게 올려서 내수 좀 진작시키고 너와 나의 뭐 삶의 질도 좀 올리고 C를 올려야 될 거 아니야. GDP 산식에서 C 소비를 올려야 될 텐데 그럼 이걸 올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에다가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나라의 모든 거를 갖다가 베팅을 해야 되지 않나. 뭐 소프트웨어 베팅, 뭐 베팅 다 좋은데 궁극적으로 이거 베팅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모든 그 우리나라 내수의 뭐 수출은 빼고 수출은 딴 거니까 수출이야 뭐 소프트웨어 뭐 금융 뭐 이런 게 영향이 있으니까 그 얘기를 많이 하는 거. 우리나라 C에 연관된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이거라는 건 누구나 알잖아요. 근데 이거를 못 올리고 있는데 뭐 그냥 제 생각 개인적인 생각에는 정말 혁신적인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0.98인데 여기가 0.98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기가 0.98 돼서 이렇게 올라가길 간절히 기원하는데 형 그럼 혁신적인 조치가 뭐가 있어요? 이건 뭐 진짜 상상력의 나라죠. 여기서부터는 100만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예를 들면은 저는 온갖 옛날에 이것 때문에 한 5년 10년 전에 생각했던 거 예전에 방송 때 한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저는 뭘 만들려고 그랬다 그랬죠? 사실은 돈 벌려고 했던 거긴 하지만 저는 유치원 만들려고 그랬어요. 왜 만들려고 그랬냐? 애도 이렇게 빠지는데 형 뭔 놈의 유치원이야? 그게 뭐 수요가 주는데 그게 장사가 되겠냐? 그게 아니라 7 to 7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7시에 애 데리고 가서 저녁 7시까지 봐준 거나 8 to 8 12시간에서 14시간 정도에 봐주는 거. 옛날에 유치원 얘기했죠. 그걸 생각했던 이유는 정부가 이쪽에 돈을 넣지 않겠냐. 이게 내려가는데. 요즘 유치원들 뭐 애 9시 10시에 들어가서 2시면 데려와. 그러면은 맞벌이 하는데 2시 이후에 애 누가 봐줘. 이것 때문에 이거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출산율이 이러니까 정부가 이쪽에 돈을 넣거나 기업들도 이쪽에 뭐 돈 많이 주면서 애들을 맡기지 않을까 이런 망상을 하면서 유치원 만들려고 그랬다가 그게 국가 규제 사업이고 법률이 엄청나게 많고 유치원 원장님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단방에 잘렸죠. 단방에. 저는 그래서 이거 유치원을 만든 다음에 정부한테 이거 투자를 해라 이 자식들아 이래갖고 돈 많이 벌어서 나 부자 되고 나라도 올라가고 이런 상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원장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었죠. 이딴 건 날라갔던 기억이 있는데 아니 이거 8시 해주든가 애 2시에 애 보내면 어떡하라고 회사에 있는데 예를 들자면 야 그리고 뭐 공무원이건 뭐 사기업 기업이건 모르겠는데 혁신적인 조치 뭐 별 진짜 창의적이고 막장적인 조치도 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애 한 명 나. 야 이거 요즘에 청약 가산점 몇 점 줘요? 주택 청약 가산점 몇 점 줍니까? 전 잘 모르는데 잘 모른다기보단 잘 안 쳐다보는데 애 한 명 나면은 점수 확 올려줘야지. 애 2명 나면은 드려. 야야 드려. 이거 우선 청약. 애 3명 나면은 야 이거는 저기 창가 뷰 좋은 VIP 거기에다가 뭐 저금리 같은 소리 하네. 국가가 0%로 대출해드려서 아파트 사게 해드려야지. 야 이거는 야 무슨 뭐 2점 주고 3점 주고 하지 말고 야 애 3명 나신 분은
그럴 수 있어. 그 형 돈 없을 수 있어. 셋을 낳대잖아, 셋을. 아니, 그럴 수 있다니까? 애 0과 애 셋은 돈 차이가 이거 한 명이 얼만데. 0% 대출해드리고 무슨 LTV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제일 좋은 거 하나 드려. 무조건 1순위 청약. 야, 드리고. 공무원이 뭐 애기를 낳다, 예를 들면은. 야, 그러면은 1년 뭐 휴식 뭐 이런 거 있잖아. 휴직 같은, 야, 휴직은 당연하고, 그 뭐야, 연차 1년 더 드려요. 플러스 1년. 1년 쉬시고 애를 낳으면은 연차가 1년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 2년 올라가게 하고, 애 셋을 낳으면은, 야, 그냥, 아, 뭐야, 뭐, 급을 올려드려, 급을. 셋을 낳대잖아. 그분이 앉아서, 3년간 앉아서 국가에 공헌하는 것보다, 애 셋 낳으면은, 그냥, 한 급 올려드려, 한 급. 야, 셋이래잖아, 셋. 아, 그럼 한 급 올려줄 때까지 니들이 낳든 거 안 날 거 아니에요. 이거 셋 낳으면, 한 급 올려드려, 한 급. 야, 그냥, 직장 같으면은, 그, 뭐냐, 차장에서 부장 가드리고, 아, 셋 낳다는데, 셋. 어떡할 거야, 이거. 아, 이런 게 어딨어요. 불공평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나면 되잖아, 이거. 1급 올라가고 싶으면은, 한 급 올라가고 싶으면 애셋 낳든가, 이거 보고. 이거 안 나을 거 아니야. 그래더라도 애 셋을 낳다. 뭐 소득세율 야 절반 내려라 절반. 소득세율 요즘 얼마니? 한 20 몇 프로 되니? 남들 뭐 한 25% 소득세 자기 번 거에 야 애 셋이면은 이거 10% 해드려도 돼. 이거 15% 아낀다고 해도 이분 여러분들보다 돈 못 모아요. 야 세금 절반 해줘도 애 셋이면은 먹는 거만 해도 이거 넘어간다. 그냥 세금 절반 해드려도 되지. 예를 들자면 야 셋이라는데 셋 세금 깎아드린다고 티가 나겠어 이거? 이거 지금 야 이거 15% 깎아줄 테니까 애 셋 날 뿐은 이거 나시면 됩니다. 나시면은 그냥 세금 절반 해드리고 뭐 그러든가. 이거 뭐 군대 가기 전에 애 둘 낳으면은 야 무슨 군대야. 그거 저 뭐야 장교로 이렇게 모셔드려요. 그 애들 가서 이렇게 뭐 강연도 하고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왜 애를 둘을 낳냐 하면은 뭐 이런 거 강연 시켜드리고 무슨 뭐 군대를 보내 둘을 낳으셨다는데 요즘 몇부터 안 군대 안 보내는지 모르겠는데 아 뭐 아직 뭐 혁신적인 뭘 해서 0.98이 최저가 돼서 올라야 지금 수출 이렇고 내수 이런데 이걸 뭐 어떻게 하기라도 하지. 이거 계속 내려갈 거 아니에요 이거 요즘 같아서는. 아니 뭐라도 해드려야 될 거 아니야. 뭐라도 셋을 낳다는데 지금 또 나이 많은 분 뭐 무료 교통 그런 거 하잖아. 애 셋이면은 지하철 그냥 태워드려요. 야 태워드려야지 이게 애국자인데 0.98에 남들의 세가족분을 세가족분을 그럼 됐지. 다 해드리 못 해줄 게 뭐 있어. 해드려 왜 애 넷을 낳다. 야 공무원 시켜드려 공무원. 야, 애 넷을 낳으면은 그냥 공무원 드려. 여기 뭐 9급 뭐 이런 거 드려요. 야, 9급 월급 해도 애 밥값 안 돼. 9급 월급이 적다는 게 아니라 애가 넷이면은 과일을 얼마나 먹을 텐데 이거 밥 먹는 것만 해도 몇백만 원이에요. 월급이 다 글로 들어가. 그냥 공무원 드려. 거기다가 뭐 그 어머니건 그 아버지건 공무원 드려도 돼. 애 넷이면 넷 이상이면 그거 버는 돈으로 먹는 거 안 된다. 이거 학원이라도 보내드리겠니 이거? 이거 뭐 그냥 드리는 거지. 드려. 뭐 국립학교 이런 건 당연히 다 무료고 뭐 할 수 있는 건 나라에서 돈 같은 거 하고 있는데 집도 드리고 차도 드리고 애 넷 나르려면은 웬만한 차로 되겠어. SUV 이런 거 하나 드리고 현대기아에다가 세금으로 받지 말고 현대기아차 이런 분들한테 SUV 드리면 그만큼 세액공제 해주면 되잖아. 그럼 얼마나 주겠니? 차도 주고. 아니 뭐라도 해서 올려야 될 거 아니야. 뭐라도 해서. 개인적인 망상입니다. 개인적인 망상. 아니 무슨 지금 뭐 11조를 뭐 어디다 넣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100조를 넣네 10조를 넣네가 문제가 아니라 올려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지금 엄청난 문제. 그 되게 유명한 식 있잖아. 이거 국민소득 방정식 Y는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순수출이잖아요. 수출 아까 봤듯이 수출이 어려움을 겪으니까 투자는 이미 날라갔고 소비 아니면은 정부인데 맨날 정부 하니까 뭐 정부가 다 할 수 있나. 적자 국채 마련해서 맨날 해도 혼자서 못 끄니까 이걸 이제서야 올리려고 그러는데 안 올라가니까 출산율 이러고 있어. 이거 올리려면 어떻게 나라가 베팅해야지. 나라가 베팅해야 될 거 아니야. C에다가. 아니면 딱 뭘 베팅할 거야 지금. 아이 투자에 베팅한다고 이거 누가 해주나? 안 해주잖아요. 정부 돈은 네 돈도 아닌데 베팅을 왜 해. 네 돈도 아니 정부 무한 적자를 내서 베팅해. 그럼 베팅이 불가능하잖아. 수출은 물론 공부 잘하면 돼요. 국영수 잘해서 공부 잘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이거 베팅해야 될 거야. 뭐 국영수 잘해서 수출 올리겠다 그럼 이거 하든가. 근데 뭐 수학 50점 맞던 애가 한 2달 한다고 90점 맞을 수 있나? 힘들잖아. 그러려면 가장 누가 생각해도 이거의 기본은 출산율인데 올려야 될 거야. 그럼 뭐 이쪽에 베팅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예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쪽이 해줬으니까. 수출이 해줬으니까. 못 해주잖아. 아니면 이거 해주든가. 지금 뭐 수출 뭐 잘 되는 게 뭐 있냐? 뭐 맨날 뭐 반도체 올인한다, 전기차 올인한다, 뭐 소프트 뭐 기업 살린다, 스타트업 만든다, 뭐 경제정책 어쩌고 뭐 뭘 살린다. 그게 전부 다 이쪽이잖아요. 이걸 해보겠다. 국영수 잘하겠다. 국영수 잘하면 되지. 근데 잘하기 쉽지 않으니까 개인적으로는 이걸 좀 올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우리도 좀 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좋은 한 주 되시고요. 마지막에 흥분했다. 자 이제 저는 이제 클래식을 한번 켜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대기가 10,000명이 넘는다는 썰이 있던데 한번 뚫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시간 되세요. 안녕.